실천. 섞어서 간다 창까지 간다.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산불이 거셌던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고 없는 위험을 예측하고 불길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키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 민심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 민심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 계엄령으로 시작된 그 내란 사태를 완전히 그 종식시키자 하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역시 위대하고 현명하다 그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위대하고 현명하다.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 선거다 그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예, 이번에 내란 심판 선거 민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완벽한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심판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는 또 가장 일 잘할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반도 넘을 것이다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과반에 가깝습니다. 49.42% 득표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민주당 계열 후보 중에서는 좀 역대 최다 득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고요. 네. 뭐 50%다 58%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저 책상에서의 그냥 숫자 노름 같은 거고요. 그래요. 예. 이 정도도 뭐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4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으로 보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왜소한 득표율이죠. 원래 40% 중반 정도는 너끈히 달성하셔야 되는데 보수조차 총 결집을 못 시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 전략에서도 상당히 많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선거 전략의 착오요? 어떤 점에서요? 네.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보수 결집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초반에 이미 보수를 총결집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보수 정치 세력의 선거 기법이었는데요. 그 마지막까지도 결국은 내부 단속에만 열중한 걸 보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혹은 정광훈 목사 이런 극우 세력과 단절을 했어야 예언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우유부단했던 것이 저는 이번에 패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재명 후보가 영남 또 강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부울경 지역에서는 40% 안팎의 득표율 나왔습니다. 진보진영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아쉽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울경에서 40%대 득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울경 유권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역대 최다라고 하는 기록을 계속 경신했거든요. 득표수 최다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도 이 정도 득표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원 지역, 충청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청도에서의
승리가 항상 승리를 담보한다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 판세를 또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보니까 대전이 이재명 후보가 48.5, 김문수 후보가 40.58, 이준석 네. 후보가 9.76 이렇게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야기 해볼까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8.34% 득표율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 캠프 쪽에서 보면 좀 아쉬울지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이준석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3 후보가 완주하는 게 쉽지 않고요. 예. 특히 8%대 이상의 득표라는 것은 그게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물론 10%대 돌파를 꿈꿨겠지만 예. 저는 이 정도도 굉장히 선전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예. 마지막에 그 TV 토론에서 큰 실수가 없었으면 저는 10% 가깝게 득표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런 점에서 한번 곰곰이 본인의 부족한 점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예. 상당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 후보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보수들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준석 후보하고 예. 여러 가지 연대 연합이 논의될 거고요. 만약에 친윤 의원들이 그냥 그대로 주도권을 쥐고 간다. 예.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합류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군요. 예. 멀리 보면 이준석 후보가 적어도 9%대 가까운 그런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캐스팅 보트로스 역할은 앞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국민의힘에서 향후 김문수 후보는 어떤 길을 갈 것으로 보세요? 글쎄 본인은 뭐 정치적인 생명 연장을 굉장히 꿈꾸겠지만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사실상은 앞으로 사건 모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친윤계 친한계 간의 이제 계파 갈등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쨌든 선거에 진 정당은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예. 그럴 때에 이번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줬고 또 한덕수 전 총리하고의 단일화를 추진했던 친윤계 책임이 예.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계속 막아왔던 것도 친윤계였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 친윤계는 책임을 져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예.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는 당이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까지는 동거를 할 것이다. 친윤계 친한계가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동거는 당연히 가능한데요. 예. 과거에 보면 선거에 진 정치 세력이 책임을 안 지고 계속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예. 거기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동거의 전제 조건은 친윤계가 주도권을 내놓고 네. 이선호태 해줄 때 그러면은 당연히 동거가 가능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당권 혹은 공천권을 쥐려고 하면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친윤계 내부가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대선 결과를 정말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상연설에서요, 국민 통합 말하면서도 또 내란 극복도 강조를 했습니다. 내란도 극복해야 되고 또 경제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를 뭐로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달라. 예.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을 정말 절실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1순위는 경제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여기에 들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온 그 주범들에 대한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 보복은 하지 않지만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두 개가 상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경제위기 극복에 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여대 야소가 됐고요. 협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여야 영수회담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네. 여야 협치, 영수회담 개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통합을 강조한 배경에는 아마 그런 여야 간의 협력 또 예. 대화 뭐 이런 협조를 구하는 여러 가지 그 일련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복구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대화 또 예. 여러 가지 협력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철저히 밟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재명 후보가 초대 국무총리로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뭐 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 김민석 의원은 뭐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또 행정 경험도 있고요. 예. 상당히 저는 잘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정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굳이 국민의힘에서 반발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김민석 의원이 뭐 특별히 뭐 국민의힘에게 서운하게 하신 일이 있는가? 예.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다 대화해가면서 예.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네. 이제 강원도 곳곳을 많이 누비셨어요. 네. 예. 강원도에서 여론조사, 출구조사에서는 이긴 걸 나와서 좋아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근소한 차로 패배해서 그러니까요.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많이 도와주신 지난번 3년 전에 비해서는 선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원도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샤이 보수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번 네네. 대선 결과를 보고서 네. 출구조사가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얻었는데 이 샤이 보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샤이보수가 5%에서 한 5.5% 정도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5%까지 보세요? 네. 아.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보면 14, 5%까지 차이가 났었으니까 예. 그런 본다면 저희 당에서 마지막까지도 보면 13, 4% 차이에서 났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걸 보면 예. 그게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이번에 그 투표율도 79.4%를 기록했잖아요. 네네. 예. 이 어떻게 보세요? 예. 투표를 망설이던 샤이 보수 예. 쪽에서 총 결집했다고 보고요. 예.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뭐 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신 분들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예.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가 되게 성숙한 거거든요.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보면 상당히 굉장히 완벽한 선택을 했다. 예. 보수도 속지 않고 아. 또 진보 진영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그런 예.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보수 진영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정된 대로 한 15%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 예. 보수도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한 자릿수 안으로 붙었다는 거는 뭐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예. 선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이 내란 심판 선거에서 이 정도도 음. 잘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네. 이 결과에 승복하고 예.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 같이 협조해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국민의힘이 지금 40% 조금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득표율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견제는 득표율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의석으로 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으로. 그래서 예. 선거에서 몇 %를 득표냐는 것은 사실은 한 달만 지나가도 다 잊혀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떤 측면에서 협조하고 어떤 측면에서 견제할 거냐에 대한 내부 정립하는 일이 예. 더 오히려 생계 과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어제 몇 번 하고 통화해봤더니 예. 더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득표율이 낮았다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네. 아마 좀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내부 과정이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강원도 곳곳 누비셔서 네. 혹시 추후에 강원도지사라든지 그쪽을 또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선거가 어제 끝났는데 예. 지금 뭐 자기 뭐 거취를 고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예. 천천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과제 중에 이제 경제 부분, 민생 회복을 네. 강조하셨는데 국민 통합도 큰 과제라고 네.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보세요?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선언했거든요. 하나는 그 본인이 여러 가지 당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 보복, 그러니까 내란에 관련돼 있어서 책임진 사람들은 분명히 형사처벌을 하겠지만 예. 정치적 이유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많은 그 우려를 표시했던 분들이 이분이 보복을 하지 않겠냐, 독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독재 형태를 그런 행태를 가질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원만하게 여야의 대화를 주선하고 예. 또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을 풀어갈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볼 때 보복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는 예. 앞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 지금 뭐 관련 뉴스 가운데 야당 대표와 오찬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지금은 네. 그런 게 벌써 시작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네. 뭐 관련 지금 보도가 내부 있잖아요. 정비도 못했는데 벌써 야당을 만나기 어려고. 야당 대표라는 예. 게 좀 보면 거기서 내부 정비를 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뭐 야당 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 아니요, 그럴 보도가 수 있지만 있길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추측 보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 그래요? 당선된 지도 몇 시간 안 되는데 예. 그런 구상이 지금 벌써 시작될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겠죠? 네. 예.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들 처벌은 예. 관련 수사기관에서 미흡하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김건희 여사 문제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예. 무혐의했다 또 기소했다 지금 뭐 수사 재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검찰이 과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 면밀히 검토해서 예. 저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내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내일 뭐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그동안 미뤄왔던 법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은 경제 관련된 입법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아마 이른바 당정협의랄까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협의가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약간 뭐 항상 같은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까? 예. 대통령 측근과 원내 간의 생각이 항상 같았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